자, 6위 영화로 가겠습니다. 6위는요? 오스테도 데이로워소 가이브레이오 바베네 프로세트로 토스카라나 천국의 속삭임. 예. 그들아 천국의 속삭임. 네, 천국의 속삭임 2006년작입니다. 네. 이탈리아 영화죠. 예. 영어 제목은 Red Like the Sky라는 제목이고요. 네. 하늘처럼 빨간. 예. 로쏘 코메 일 시엘로. 로쏘가 빨갛다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이탈리아어도 로쏘 정도는 안 나. 로쏘 파스타? 빨간 파스타. 예. 예. 크리스티아노 보르토네 감독의 영화입니다. 네. 루카 카프리오티라는 꼬마 배우가 미르코라는 주인공 역을 조지 했습니다. 클루니 닮은. 예. 이게 사고로 눈을 다쳐서 예. 예. 시각 장애인이 되는 네. 아이입니다. 네. 그리고 프란체스코 campo바소라는 그 여자 아이가 프란체스카라고 이제 맹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관리인의 딸이죠. 네네. 예, 근데 이제 둘이 친구가 되죠. 예뻐요. 네. 예뻐. 예뻐? 예, 예뻐요. 예쁘던데. 예, 그리고 시모네 굴리라는 꼬마 아이가 펠리체라고 그 맹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 얘 되게 캐릭터 있어요. 얘는 그렇죠. 진짜 시각장애인이야? 그런 느낌이 좀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연기 같지가 않고 너무 예, 연기에서 자연스러워서. 굉장히 잘한 건데. 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애들이 너무 연기를 네. 잘해요. 전애들 중에. 네. 실제 같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파올로 사사넬리라는 배우가 줄리오 선생님. 그렇죠. 신부님이죠. 예. 예. 그래서 결국에 이 미르코에게 여기도 이제 굉장히 규율이 강한 학교인데 네. 규율이 강한 학교에서 미르코의 어떤 그 재능을 발견해주고 그걸 지켜봐주고 예, 그걸 여기서의 이제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는 훌륭한 선생님이죠. 선생님이죠. 네네. 네. 천국의 속삭임. 이게 우리나라 제목이죠. 천국의 네. 속삭임. 네. 원래 제목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Red Like the Sky. 네. 뭐 제목은 잘 지은 것 같아. 천국의 속삭임이니까 소리니까. 이건 실제로 그 미르코 맨카치라는 음향 기사, 음향 사운드 디렉터,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예, 많은 영화에서 사운드를 담당했던 분인가 봐. 봤더니 뮤지션이더라고요 또. 예, 음악도 뮤지션 하고. 겸 음악 프로듀서하면서 그 창문을 마주 보며 베스트 오브 유스라는 이탈리아의 아주 주요 영화들이 있는데 여기에 음향을 또 담당했던. 예, 그 사람의 자전적인 얘기를 영화화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얘기.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선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아니고 그 아빠 사냥총 같은 거 갖고 놀다가 그렇죠. 그게 발사가 돼가지고 눈을 그냥.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맹아 학교라는 게 있었나 봐요. 이탈리아에. 그게 법으로 제정이 돼 있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복지 차원에서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애들을 받아가지고 강제적으로 그쵸. 예. 그래서 그 무슨 배틀 같은 거 직조하는 예. 그거 가르치고 그다음에 전화 교환원 예. 이런 기술들을 가르쳐서 사회로 내보내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전근대적이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그거가 이제 평등하지 않은 거지. 헌법적으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도 학교를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차별 없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 모아가지고 교육한다라는 거가 문제가 돼서 이 영화 나중에 보면은 그거 나오죠. 이런 학교들이 없어졌다. 그렇죠. 그렇죠. 없어지고 예. 공립학교로. 이런 문제는 지금 사실 뭐 우리가 이런 거에 관심을 좀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걔네들이 차별 없이 똑같이 교육을 받고 그럴 수 있을 정도로 공립학교들이 왜 전 시간에 진욱이 친구 반에서 네네. 2층을 예. 2층을 못 올라가니까 뭐 반을 바꿨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학교가 장애인들도 학교를 왔다 갔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그렇게 시설들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뭐 나라가 발전하고 잘 살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천국의 속삭임 이 영화 스토리를 좀 최과장 네. 영화 봤나요? 네, 봤습니다. 안 본 것 같아. 아, 봤어요. 봤어? 네, 봤고 네. 시간 관계상 엔딩만 못 봤습니다. 야 이게 엔딩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안 보면 어떡하니? 저도 엔딩 근데- 보고 눈물 나갖고. 예. 참 감동적이죠. 그쵸. 네. 근데 이게 이제 이탈리아 영화고 뭐 DVD가 나와 있고 이런 게 아니라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는 여기에 나왔던 이 줄리오 신부님. 예, 신부님. 나는 이 선생님이 많이 나오진 않아 사실. 그쵸? 그쵸. 여기는 사실 이 아이가 사고를 당해서 이 학교에서 적응하고 이제 그 소리에 대해서 눈 떴다 그래야 되나? 귀 떴다. 귀가 트이는 그 과정들이 참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섬세하게 잡고 있어요 감독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은 참 많은 느낌과 깨달음이 오는 그런 영화인데
좀 많이들 못 본 영화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영보 우리 리스트를 통해서 꼭 추천해주고 싶었던 예.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완득이처럼 되게 이렇게 좀 답답하고 슬플 수 있는 영화인데 예. 이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해맑게 그렇죠. 예.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고 이러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희망적으로 그려져서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게 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 배우들이 그렇게 또 울고 있어. 지들이 또 울어. 여기 배우들이 울질 않거든요, 또. 맞아. 그렇죠. 얘네들은 네, 그래서 참 희망적이고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천국의 아이들하고 혹시 혼란스러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랑 또 전혀 다른. 비슷하게 생겼다.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줄리오 선생님 아마 우리 지금 이번에 에피소드에 소개되는 선생님들 중에 가장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적게 나오는 분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심지어는- 영화라고 그쵸.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근데 부분이 중간에 있지만 한 중간까지 봤는데 이게 선생님 영화야? 선생님 그렇죠. 역할이 거의 안 나오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가장 학생의 길잡이 역할을 가장 잘해주신 그렇죠. 대단하시네요. 교장 선생님과 싸우죠. 그렇죠. 동기부여 시스템 안에서 대단합니다.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렇죠. 나중에 행동할 때 또 행동하잖아. 네. 그럼요. 교장한테 계기잖아. 예, 계기죠. 그때 멋있었어.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토리 아직 얘기 안 하셨네.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청구의 속삭이니까 좀 속삭여 주세요. 예, 미르코라는 이 아이가 예.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아이예요. 예. 뭐라고요? 아니요, 지금 뭔가 속삭이는 게 들리는 것 같았어. 아니 행복한 아이예요. 굉장히 화목한 집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애도 밝고 친구들도 많고 그렇죠. 맨날 이렇게 즐겁게 노는 친구인데 그 이탈리아 아버- 피사 예, 그 근처에 피사 근처에 사는. 근데 이제 그 아버지 엽총을 아버지가 이제 못 만지게 저 위에 올려놓은 건데 그걸 이제 만지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장난치다가 오발 사고 총알을 넣어놔가지고 이게 참 그러게 아버지가 거기 참 총알을 진짜 넣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쵸. 맹아학교에 보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는 이제 너무 이렇게 된 자기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입안에 이렇게 저주의 말을 막 품고 있죠. 이 욕을- 아이가 욕을 해, 욕을. 욕을 막 계속하죠. 근데 우리 이제 말로 번역하면 뭐 씨부랄 뭐 이런 거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김사고 진짜. 김사고. 예,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 안에서 이제 친구들을 하나둘씩 만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학교 내에서도 막 그 학교 짱 통이 이렇게 있고 그 아이 중심으로 이렇게 막 또 폭력도 막 벌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얘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얘네들 하나로 묶는 거죠. 묶는 그 방법이 뭐냐면 얘가 녹음기를 어디서 하나 구해요. 그래서 이 녹음기를 가지고 이런저런 소리들을 막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프란체스카라는 그 아이 여자 아이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둘이서 이제 비밀의 아지트를 만들고 거기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쵸. 일종의 라디오 드라마 같은 걸 만드는 거죠. 맞아. 예. 라디오 드라마를 만들면서 아이들한테 들려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렇죠. 얘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이 사운드에 대한 네. 이 소질이 있었던 거지. 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막 괴롭히고 막 이러던 친구들도 나 역할 하나 줘. 나 역할 하나 줘. 막 이거 줘. 막 그러면서 같이 선생님들 몰래 밤에 나가서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러 가는 거예요. 나는 소리만 그 듣는 씬이- 건데. 나는 그 씬이 이 영화에서 제일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압권이죠. 물론 마지막에 최고신데요? 물론 그 연극하는 장면이지만 나는 애들이 이렇게 다 서로 이렇게 어깨에 손 얹고 극장을 가잖아. 예. 그래서 나는 그 프란체스카 장면이 너무 이렇게 예. 못 잊히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예요. 네, 이 맞아요. 영화에서. 예. 네, 다 그리고 아이들이 극장에 그 가서. 영화관에 가서 이 영화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쵸. 막 영화를 봐요. 그쵸. 근데 돌아오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니네는 못 보니까 극장을 데려간다는 발상 자체를 안 하는 건데 맞습니다. 예. 미르코가 극장을 자기는 가봤으니까 네. 눈이 보일 때 네. 그러니까 극장 좋아 그러면서 그 프란체스카랑 같이 애들을 데리고 가잖아.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극장을 처음 가본 거야. 예. 근데 너무 좋은 거지. 사운드가 나오고 그 얘기 그 들으면서 보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나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이 영화 하면 나는 그 장면이 생각나. 애들이 이렇게 밤에 깜깜한데 이렇게 가가지고 소등 극장에서 시간이요. 예. 그것도 이거 몰래 가는 거지. 보세요. 이건 저희가 소개를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예. 누기도 울고 있어. 아니 극장 안에서 이거 아이들의 네. 표정 이런 거를 네. 애들 연기를 너무 잘해. 잘했어. 이탈리아 애들 왜 이래 애들? 아무튼 그래서 예. 이제 마지막 장면은 이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모셔놓고 예, 일종의 연극 같은 걸 보여주는 시간인데 예, 여기서부터는 제가 영화를 못 봤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걸 안 봤어. 야, 그거 봤어야지. 예. 그 원래 여기서부터는 더 하면 스포일 아니에요? 매년 선생님 그 학교에서 이렇게 그 학예회 같은 걸 하는 건데 네. 문학의 밤 우리 옛날에 했던 찬양의 밤 문학의 밤 교회에서 하던 그런 식으로 뭘 재롱잔치. 했는데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연극하고 애들 그런데 이 줄리오 신부님의 이제 지도하에 이제 올해부터는 바뀐 거지. 예.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줄리오 신부님이 얘가 만든 작품을 그렇죠. 듣고 교장 선생님 거부하죠. 얘 지금 우리 학교의 전통을 깨고 있다. 그렇죠. 얘 되게 문제하다. 예. 학교에서 심지어 학교에서 내보내려고도 하고. 내쫓으려고 그러죠. 예.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줄리오 선생님이 싸우고 이 아이가 굉장히 사랑하는 일이고 다른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왜 이 아이들의 꿈과 그쵸. 상상력을 막으려고 하느냐. 예. 그냥 진정한 교육자예요. 네. 줄리오 신부님이.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매년 하던 거와 다르게 예. 학부형들이 이렇게 오는데 안대를 나눠줘 앞에서. 프란체스카. 거기까지 봤어요. 그거 봤어? 안대- 그럼 거의 안대. 다 봤는데 야 10분만 더 보지. 그 안대를 나눠주고 다 앉은 다음에 커튼을 쳐서 어둡게 만들죠. 그 다음에 소리로만. 근데 애들이 이렇게 커튼 뒤에서 막 이렇게 소리를 내고 막 만들고 해요. 그 장면이 참 감동적이죠. 그래서 미리코가 준비한 이 라디오 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하면서 이제 영화는 끝나고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도 좀 약간 생각이 나요. 이렇게 소리 만드는 장면. 아이들이 그런 사운드 같은 거를 막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라디오 극에서는 그런 걸 했을 거예요. 요즘 뭐 다 디지털 샘플러들이 있어서 만들지만 아무튼 여기서의 선생님은 방금 얘기했듯이 줄리오 신부님이에요. 이게 이제 학교가 이탈리아 뭐 워낙 그 완고한 캐톨릭 국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캐톨릭계 학교가 있었나 봐요. 나름 전통 있고. 교회에서 네. 그렇죠. 불쌍한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교육시킨다라는 그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회에 내보내고 근데 중간에 얘네들이 자전거 타고 한번 나가서 학교 선배를 하나 만나지. 난 그 자전거 타는 장면이요. 되게 아름다운 장면인데. 위험하지. 막 불안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미르코란 애가 되게 좀 약간 배짱이 있는 애예요. 그리고 얘는 살짝 보여. 형체 정도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중간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근데 얘가 점점 시력을 잃는 이제 거야. 잃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전거를 타고 뒤에 프란체스카를 태우고 그 프란체스카가 계속 이 말로 얘기를 해주면 얘가 자전거를 모는 거예요. 마치 여인의 향기에서 네. 알파치노가 예. 페라리 장면. 그렇죠. 그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거기서 막 데모하고 있는 그 대학생들을 만나는데? 시위대 중에 선배가 있었던 거예요. 네. 거기도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쟤네 우리 후배네 딱 이렇게 돼가지고 그 선배 형이 또 많은 얘기를 해주죠. 네. 네가 볼 수 있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보는 그렇죠. 거 말고 또 그 선배가 또 좋은 가르침을 줘. 여기서 그또 선배가 선생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줄리오 신부가 이 학교를 개혁하는 거야. 이 교장 선생님이 나오는데 이렇게 선글라스 끼는 교장 선생님. 이 사람은 타고난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은 아니고 아니었죠. 사고로 이 사람도 그렇게 됐는데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을 강조하고 학교의 명예와 전통을 지키는 그런 교장 선생님인데 대부분 학교들의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좀 희생시키면서도 전통과 어떤 그런 질서를 강조하는. 근데 이제 그 교장도 나중에 밀려나는 것 같아. 일종의 그런 심리죠. 그 교장 선생님의 마음은 얘네들한테 쓸데없는 희망 심어주면 안 된다.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모티브죠. 예. 그 선생님은 쓸데없는 희망을 주지 마라. 예. 그러니까 얘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나중에 세상에 나갔을 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혼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교육관을 갖고 있는 선생님인 거고 그 줄리오 선생님은 아니다. 이 아이들도 눈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아이들이다. 왜 그 소중한 거를 뺏으려고 하느냐. 그렇죠. 이 시각이 부딪히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그 상처의 문제로 남는다고 보는데 나는 교장 선생님이 오히려 그 상처가 많다고 보죠. 그런 것 같아. 자기 상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감정이입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상처받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희망을 주지 마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 상처를 데일밴드로 꽁꽁 싸맸어요 이 교장 선생님은. 근데 아시다시피 데일밴드 상처 나면요 언젠가 풀러봐야지 내 상처가 낫는지 안 낫는지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풀질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싸놓고 난 상처가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여기 눈물만 흘린 게 아니구나. 뭔가 깨달았어. 시인 다 됐어. 벨밴드. 시인 나셨네. 야, 그렇게 비꼬고 그래. 진욱이도 막. 아니요, 좋아서요. 형 자꾸 그럼 제가 울어버릴 거예요.
근데 이 줄리오 신부님이 처음에 이제 미르코가 왔을 때 탁 수업을 할 때 미르코는 얘는 지금 막 너무 화가 나고 자기는 좀 보이는데 그래서 계속 고집 피우잖아. 예. 불 켜놓으라 그러고 사실 불 꺼졌는데 막 이 애가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데 자존심도 있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난 멀쩡한 학교 다니다 왔는데 그래서 그 점자 하는 것도 안 배우려고 해서 막 발로 쳐버리고. 근데 이것도 줄리오 선생님이 잘해서 가르치죠. 줄리오 신부님 다 이렇게 주워가지고 별거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면서 그 걔네들한테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해주잖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클라이막스에 도달했을 때 눈을 감는다. 그 얘기를 해주지. 그치. 그게 안 보이면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그 멋있는 얘기를 해요. 줄리오 신부님이. 그 신부님이 딱 그 얘기를 하면서 애들을 이 사람은 이제 정상이에요. 그 뭐 좀 잘 보이고 이러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미르코가 녹음하고 그런 걸 관심이 있으니까 학교 걸 얘가 훔쳐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걸 눈 감아주고 나중에는 오히려 구해주죠. 자기가 선물로 줘. 그렇죠. 그 교장- 남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교장 선생한테 몰래. 네. 하이 멋있는 선생님이죠. 이렇게 무슨 저거 그건데 용소리인데 드래곤 소리인데 저거. 이상한 무슨 뭐 날라댕기냐? 여기서 그 용이 나오는 그 드라마에서 용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사운드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그 용광로가 있는 제철소에 가요. 맞다. 제철소도. 네. 그게 그 아까 그 선배님이라는 일하는 곳. 예. 그 참 얘네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막 배워. 그쵸. 스스로 막 배우고. 근데 이 영화는 그 어떤 톤이나 이런 게 이렇게 밝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 Red Like the Sky라고 영어로 번역하면 하늘처럼 빨간이잖아. 우리가 빨갛다고 생각하나? 근데 중간에 보면 미르코가 친구 펠리체한테 나무 위에서 하는 대사죠. 그렇죠. 그 색깔들을 막 설명해주는 씬도 있다. 그쵸. 그게 참 그 장면도 되게 이렇게 막 눈물 난 장면이에요. 얘는 이제 색깔을 아니까. 근데 나머지 애들은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니까 색깔에 대한 컨셉을 궁금해요. 궁금한 거야. 예. 그러니까 색깔은 얼마나 아름답니? 그렇지. 라고 물어보죠. 근데 미르코가 그걸 다 대답을 해주는데 빨간색은 뭐야 그랬더니 하늘의 노을을 얘기하지. 그렇죠. 그래서 하늘처럼 빨간 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뭐 파란색은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맞는 바람. 그쵸. 뭐 이런 얘기하고. 갈색은 나무가 껍질. 나무 껍질이 이게 거친 이제 느낌. 흔히 예술적인 표현의 공감각적인 표현인 거지. 그렇지. 국어 여러 가지 감각이 이렇게 혼합되는 과정. 그래서 중간에 줄리오 선생님이 그 아까 전에 오샹님이 얘기했던 그 음악 연주자 그거를 빗대서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미르코한테 너한테는 5가지 오감이 있는데 왜 한 가지만 이용하려고 하냐. 그렇죠? 시각 하나 잃었다고 전부를 잃은 게 아니다. 너한테는 아직 4가지의 감각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걸 말씀을 하신 그런 시간이 있는데 좀 하여튼 노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어릴 때 한번 그런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이모님께서 그 미술을 전공을 하셨어요. 제가 방학 숙제라는데 아이들이 얼음을 이렇게 눈썰매 타는 썰매 타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제가 방학 숙제를 했는데 저한테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얼음이 무슨 색깔로 보이냐? 저는 글쎄요 무슨 색깔일까요? 네가 칠하고 싶은 색으로 칠해라. 제가 한번 요거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얼음을 빨간색으로 색칠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놀던 시간대가 오후였고 석양. 그쵸. 그 석양에 비친 얼음판의 색깔이 붉게 그려졌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나중에 저를 보면서 너 왜 얼음 색깔을 빨간색으로 했냐라고 혼을 내셨지만 우리 이모님께서 당당하게 진우이가 봤을 때 얼음 색깔이 붉은색이었고 노을이 비친 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니까 저의 그때 그림 그려서 이렇게 혼났던 그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루코. 지르코 그런 얘기 언제 했었어? 나 기억 안 나는데. 나도 처음 듣는데. 방송에서 한번 처음 들었는데? 방송에서 했었어? 네, 방송에서 잘렸나 보다. 나 못 들었는데. 편집됐나 본데? 나도 못 들었어. 아무튼 그래? 예. 네. 진욱이한테는 또 얼음이 빨간색이었군요. 아무튼 참 이 영화는 우리가 아까 이전에 흑인 그다음에 또 오늘 모나리자 스마일에서 여성 뭐 이런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또 장애인의 어떤 교육 이런 거를 또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그 논란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영화 끝에 이탈리아는 뭐 1970 몇 년에 이런 맹아 학교들을 다 폐지했다. 75년에 그리고 공립학교로 합쳤다 그랬는데 글쎄요 우리가 이런 학교들이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
있어요. 아직 있죠. 네. 따로 시설이. 네, 맹학교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그 헌법적인 이념. 근데 이거를 위배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고 예. 선택할 수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면 큰 근데 문제가 안 여기서도 되는 왜 그 선택을 하라 그러잖아. 거죠. 아니요, 처음엔 선택이 안 되죠. 아니 그 보내라 그래서 엄마 아빠랑 막 고민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고민은 학교를 거는- 그만두느냐의 이슈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가? 예. 아니, 이 법으로 제정이 돼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를 보낼 수 없어요. 맹하면 무조건 맹학교로 가야 된다라고 법으로 제정을 해놨더라고요. 그거를 배제한 거구나. 예, 예. 그렇지, 그건 위헌이지. 나는 글쎄요, 학교에 그런 경험 있어요. 반에 장애인이 같이 학교 다녔던 기억 있어요?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저는 있었고. 저는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지적 장애인도 네, 있었어요. 있죠. 그래? 예, 예. 그러면 같은 수업을 받고서 네, 같이 있었어요. 같은 수업을 받을 수가 있나요? 지적 장애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따라잡지는 못할 거 아니야. 그래도 네, 하나? 그래도 있었어요. 저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 중학교 그 친구는 초등학교를 이제 그런 보호시설에서 있다가 얘는 일반 중학교로 진학해도 된다라는 이제 그걸 얻고 이제 일반 아니 중학교 그러니까 나는 지적인 거에만 문제가 없다면 듣고 쓰고 뭐 이해하고 이것만 문제가 없다면 어떤 신체적인 장애는 그거는 학교에서 다 해줘야 된다고 봐요. 같이 교육받을 수 있게. 근데 지적 장애는 좀 그거는 이제 다른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 학교가 다를 수 있겠지만 몸이 불편한 거, 몸이 아픈 거, 어디가 안이나 밖이 그거는 똑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무조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학교나 국가에서 얘를 학교로 오게끔 해야 되는데 걔네들만 따로 모아서 뭐 한다라는 발상 자체가 그건 되게 아주 옛날 정근대적인 발상 같아요. 그거는 되게 근데 그거를- 행정 국가 편의주의 같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규모의 공제가 가능해지니까 그 학생들을 교육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그 지금 그걸 얘기하고 네. 싶은 거야. 그 규모의 경제라는 게 네, 오히려 내가 차별받고 있다. 네. 나는 장애인들이 더 대우받고 싶어 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똑같이 대우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나 가는 그냥 공립학교에 가게 해줘야 된다는 네. 거죠. 아무리 뭐 거기를 뭐 근데 그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정확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아이들이 모여 있을 때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그거는 뭐 그 아이의 권리에 반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예를 있는 건 들어서 아닌 것 같아요.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인들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들리지가 않는다. 예, 가령 예. 그러면 얘는 같은 교실에서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얘가 다른 방법으로 뭔가 시스템이 돼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그 공간에서 같이 얘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비주얼로 이렇게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받지 않고 한 학교에 다닌다라는 거 자체가 난 되게 그거가 복지고 그게 민주주의인 것 같은. 근데 나도 잘 몰라서 하는 아니 말 같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는 선택에 의해서 선택? 예 본인 부모님과 이제 학생의 선택에 의해서 그러한 이제 근데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거기 이 영화 때문에 보면은 얘네들을 아까 얘기했지만 전화 교환수나 그 직조공. 직조공으로 키우잖아요. 근데 우리도 뭐 그 안마사나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학교들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가 과연 맞느냐라는 거지. 그거가 옳느냐라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어려운 얘기긴 전문 하지만, 전문 영역인 네. 것 같으니까. 전문 용기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기본 어떤 규정이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기회 균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건 같은 기회를 맞을 수 있느냐. 근데 그 같은 기회가 어떤 사람한테는 훨씬 더 많은 재활을 필요로 할 수 있는 거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들이 필요하고 같은 기회를 맞으려면 다른 어떤 장치들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한 대 수용해서 동일한 어떤 선상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느냐라는 어떤 방향성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좀 발전하는 거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최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기회를 주는 게 맞죠. 근데 일반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는 또 차단하는 게 되잖아. 그 기회마저 줘야 하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기회에 덧부러지는 플러스업 기회가 있어야 하느냐라는 걸로 판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논리적인 건 이렇다고 보는데 진우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게 더 맞다. 그럴 때는 그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생각인데
가령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트러블이 있고 내가 더 힘들고 한다면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교육을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 부분을 더 극복해서 다른 사람들과 더 어울리는 것이 훨씬 더 나한테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런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보면 나는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 거지. 그런 논리들은 다 개발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아직 아닌 것 같은 생각 좀 더 들지 않아요? 글쎄요. 그 학교가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애들이 어떤 지적인 능력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만 된다면 다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거 이제 학교에도 그런 전문 교사가 있어야 되고, 물론 공립학교. 근데 얘네들 따로 모아서 뭘 한다라는 거 발상 자체가 나는 그거가 여기 이 지금 이탈리아의 60, 70년대 지금 이 영화의 배경처럼 그건 거 같거든. 그냥 뭐 강제적이냐 그렇지 않냐. 아, 근데 분명한 거는 부모의 굉장히 큰 용기와 노력과 그리고 굉장한 서포트가 필요한 일이죠. 오히려 부모님이 그 역할을 다 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그 가잖아요. 부모의 짐을 국가가 나눠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거가 복지고. 예. 그 부분은 또 맞죠. 아무튼 이 영화 참 진욱이는 어땠어? 울지만 말고. 아, 이건 뭐 아까 전에 극장에서의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엔딩에서의 공연 후에 관객들의 반응. 아, 그리고 다시 엔딩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정말 제가 눈을 감았다면 제 앞에 이렇게 영상처럼 펼쳐지는 그런 느낌은 났고요. 혹시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우리 미르코가 사고를 당하기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사고로 시력을 잃어요. 4분 30초입니다. 아, 그거밖에 영화 안 시작하고 앞에? 4분 30초 만에 시력을 잃어요. 뭐 한참 뭐 이렇게 놀고. 그렇죠. 한참인 것 같죠, 느낌이.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래서 분석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4분 30초 동안 시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대사들이 다 나옵니다. 아버지랑 극장을 가고요. 아. 서부의 총잡이 그 총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그렇죠. 예, 관련된 영화를 서부 영화 뭐 예 그거는 보죠. 뭐 멕시칸들을 쐈다고 막 이러면서 스파게티 웨스턴, 그쵸. 마카로니 웨스턴 아니야. 그런 영화를 보는 장면이 나고요. 아버지랑 책을 사러 가고요. 또 하나 책을 사면서 아버지 우리 TV는 언제 사요? 아, 맞다. 볼 것들에 대한 대사들이 가득 차 있어요. TV 그래서 사자고 막 그렇죠, 저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엽총으로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사고가 그 나는. 엽총을 왜 그걸 꺼내지? 얘가? 글쎄요. 저는 영화에서 그 총잡이 했던 그게 순간 떠올라서 집으로 갔다가 총을 보는 순간 그치. 한번 이렇게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아, 그래서 빵 이렇게 해보고 싶은. 그것 때문에 좀 사고 났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참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구성- 이제 영화 처음이나 끝에 그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안대하고서 이렇게 술래잡기, 예. 그 뭐지? 그게 술래잡기인가? 그냥 술래잡기. 술래잡기는 어디 숨는 거잖아. 예, 이거는 근데 얘는 그 그냥 노- 안대를 하고 그 노래가 뭐니? 안대하지 않은 사람들 수박깨기 아니에요? 수박깨기? 수박깨기? 원래는 이렇게 안대하고 그래서 이렇게 방망이 들고 수박 깨는 거. 원래는 우리로 얘기하면 얼음땡이에요. 얼음땡인데 얼음땡 아니 아니지. 얼음땡인데 눈을 가렸을 뿐이에요. 술래가. 얼음땡은 눈 뜬 채로 그치. 다 잡으러 다니는 건데 얘는 눈을 가린 채로 잡으러 우리도 다니는 그런 거죠. 놀이가 있잖아. 눈 가리고 아웅인가 그게? 아무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거나. 그것도 아니지. 오징어 가이상인가? 아무튼 이 영화 처음에도 그게 장면이 나오고 제가 영화 끝에도 얘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쵸. 친구들과 만나서 그 놀이를 다시 해. 그렇죠. 그러면서 안대를 하면서 얘는 안대도 필요 없지만 그걸 막 하면서 친구들이 또 같이 또 처진단만하게 놀아주죠.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 끝 장면도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죠. 그 놀이를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참 장애인이 우리 5명인가 6명 중에 1명이 장애인이에요. 우리나라도 인구 비상.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 좀 정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그렇죠. 왜냐하면 장애인이 그렇게 많은데 예를 들어 100명 중에 1명이 장애인이다. 그러면은 나머지 99명 정상이라고 말해도 되겠지만 이 정도 비율이면은 정상이 정상인가요? 그건 아니거든.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우리 이렇게 꼭꼭 싸매가지고 안 보이게 쉬쉬하면서 그렇게 키워왔잖아요. 우리나라 보니까 두 집에 1.5명 정도는 장애인이더라고. 전에 무슨 통계 봤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오픈해서 학교 보내고 같이 이렇게 사회가 같이 키워야 된다고 봐요. 누구나한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근데 우리는 너무 좀 그거에 대해서 꼭꼭 눌러가지고 빛을 안 보이게 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뭐 하다 얘기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천진난만한 애들을 보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겪는 우운 것 같아. 그 애들 안 보이니까 극장엔 보내지 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비교육적인 생각이라는 거지.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서울문화재단에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했던 것 중에 뮤지컬을 같이 보러 가고, 물론 이제 시각장애인들은 아니었지만 장애를 가진 분들 혹은 이렇게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히려 예전보다는 훨씬 더 성숙해 있는 제도들은 많다고 보는데, 내가 조금 물음표를 던지고 싶은 거는 부모님들이 학교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예전 같으면 우리 어머니들이 야, 걔 좀 잘 도와주고 친하게 지내라 라는 말들을 더 많이 듣고 자랐다고 생각이 들거든. 최근에 좀 달라졌을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좀 극악스러워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야, 걔랑 놀지 마, 근처에도 가지 마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박해 보이는 거라고 보여. 그런 사람들을 제재하려고 하지 않고. 형 말이 맞아요, 근데. 아 그래? 좀 분위기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정상적인 것들을 그냥 오히려 이게 말하자면 욕구 충족주의인 것 같은데. 그건 진짜 밀어내는 짓인데 그러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 자체가 특히 교육 현장에서 그 부모들이 그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나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손을 내밀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도리어 좀 멀리 두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각박해졌다라는 얘기는 뭐 어느 정도 현실과 이렇게 닿아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거가 나는 좀 심각한 문제긴 해요. 좀 국가에서 강력한 복지를 해야 된다고 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게 평등주의로 가야 된다고 봐요. 자꾸 우리도 그 백인들 벤치 따로 앉는 분리주의 저번 시간에 했었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민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요즘. 민도? 네, 어떤 사람들이 민도라는 말을 쓰면서 정말 민도 안 맞아서 나 여기 못 살겠네. 민도가 높다. 그러니까 낮다, 뭐 이렇게 이 얘기하죠? 같은 동네인데도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이랑 저쪽 사는 사람들은 나는 민도가 안 맞아서 막 이게 막 펜스 이렇게 통행 못하게 막 펜스 쳐놓고 그러잖아요. 뭐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다. 있죠. 옛날과 다르게 옛날에는 워낙 다들 어렵고 이렇게 소수만이 이렇게 좀 잘 살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도리어 더 이런 일종의 분리주의가 더 생겨나고 그렇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약간 역행하는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좀 우리가 경계하고 그렇죠. 계속 우리가 좀 아프지만 좀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내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사실 우리 아이가 뭐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에서 막 욕하는 애가 있어요. 예? 그럼 그 욕하는 애랑 걔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걔가 사실 나쁜 애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걔가 처해 있는 환경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런 걸 수 있잖아요. 야, 제가 그런 애지만 막 폭력도 쓰고 욕도 하고 이런 애지만 그거를 좀 도와주고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더 돌봐줘. 우리가 이런 측은지심을 갖기보다는 당장 불편하거든요. 제주 떼내줘. 예, 제가 안 나와 어린이집에 좀 없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부모로서. 그러니까 쉬운 선택을 하느냐 어려운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제가 자원봉사했던 그런 것도 막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지학교에서요. 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 물들어서 따라할까 봐요. 만약 다리를 저는 친구가 있으면 그 걸음걸이를 따라할까봐 제일 두려워하시고요. 지금 최 과장님 말씀대로 욕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욕을 따라할까봐 제일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저 친구들은 너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서 집에서 뭐 테레비 같은 거 틀어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릴 때 나도 모르게 저 친구들은 나와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컸던 친구들이 나이가 좀 들어서 커서 갑자기 부모님이 사실은 그 친구들도 너와 같은 친구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친구들도 있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는 아직도 그러한 지체장애인들 혹은 이렇게 장애우들 옆에 갔을 때 무서워서 못 간다라고 표현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섞여가지고 잘 지내는 법을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지금 최 과장처럼 그거가 쉽고 또 그게 당연한 선택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건데 어차피 애는 묻을게 돼 있고.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사실. 저도 아이가 나 이 영화에서 정말 좋았던 면은 이거라고 봐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잖아. 눈 가리고 들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잘할 수 있고 그들이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나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 되게 비하하는 얘기일 수 있어. 시각장애인이 안마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거든. 솔직히 말하면 안마 시술소가 이상한 것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가진 어떻게 보면 장기나 재능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것이 어떤 발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 이게 안마로 표현돼서 이상한데 다른 재능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재능들, 가치 있는 것들. 그것으로 조금 더 만들어질 수 있는 통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게 이제 순환이 되는 건데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기회를 주고 하면은 그냥 여기 이 영화에서처럼 직조공이나 전화 교환수 말고 미르코처럼 사운드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이런 걸 교육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복지가 해줘야 되는 거고. 하나는 이런 경험을 다 해봤는지 모르지만 수화로 노래하는 아까 그 우리 이제 콜랜더 포스에서 나왔잖아요. 수화로 노래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전해지는 게 있잖아. 그럼 전해지는 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조금 변하는 것 같거든. 그것을 계속 찾아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서포팅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조금 더 선행이 하다 보면 뒤따라 오는 게 있지 않을까. 예, 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 뭐 그냥 우리 어렴풋한 생각을 그냥 경솔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이 뭐 천국의 속삭임 이 영화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40-50년 전 이탈리아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가 이런 것도 좀 반출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럽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영화를 보시고 이 줄리오 선생님과의 미르코와 여러 가지 얘기들에 흠뻑 빠지신 다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셔서 예, 이런 문제까지 좀 고민거리가 좀 되신다면 그렇게 해서 좀 생각해 이런 보셔도 될 것 고민을 할 같고요. 수 있는 어떤 그 바탕이 되는 거지. 이런 영화들이 여기서 보고 느끼는 것들이. 그렇죠. 예. 예. 일단 영화는 아주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추천드리는 아주 하늘의 빛깔은 빨갛고 천국은 속삭임이고 예, 그렇죠. 그 영화를 봤습니다. 자세하게 소개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렇군요. 눈물 때문에.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